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 40만 명의 사람들이 방사선에 피폭되고 약 200명이 사망하게 된 치명적인 원자력 사고가 있었으니 바로 소련의 키시팀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지금까지 소련이 극비에 붙여놓고 꽁꽁 숨겨와가지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고예요. 이 사고로 사고 지역에선 아직까지도 치명적인 방사선이 나오고 있고 출입은 완전히 통제돼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련의 원자력 사고 키시팀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2차 대전 시기 미국은 전세계 물리학자들을 총동원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미국은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전쟁을 한 번에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핵무기의 강력함을 목격한 소련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를 자기들도 손에 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소련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스파이를 보내서 핵무기 제조법을 빼돌렸죠. 그럼에도 소련은 미국에 비해서 핵무기 개발이 크게 뒤처졌습니다. 소련은 최대한 빠르게 핵무기를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소련은 첼라빈스크주에다가 핵무기 제작을 위한 비밀도시 오조르스크를 세웠어요. 마치 미국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뉴멕시코주 로스앨러모스에 연구소를 차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소련의 오조르스크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을 만큼 극비에 세워졌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노발대발할 게 뻔하니깐요. 어쨌든 소련은 이 도시에서 핵물리학 연구 개발도 하고 5개나 되는 원자로를 세워서 플루토늄도 생산하고 또 정제하고 가공도 했어요. 이곳에서 핵무기도 설계하고 제작하기도 했죠. 도시 하나 전체가 핵무기 제조를 위한 장소고 이 도시에서 원스톱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련은 첼랴빈스크주 오조르스크에다가 여러가지 핵무기 제조 시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야크 제처리 공장입니다. 제처리 공장이 뭐냐? 원자로에서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플루토늄 239로 변환되어 이 과정에서 사용 후 핵연료가 만들어지죠.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제처리 공장으로 보내서 우라늄하고 플루토늄만 쏙 빼오는 거예요. 이렇게 회수된 플루토늄 239가 바로 핵무기 연료로 쓰이는 거예요. 제처리 공장에서 빼낸 우라늄 238 그리고 우라늄 235는 연료로 쓰이는 거고요. 이 제처리 공장은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역할도 해요. 물론 제처리 과정에서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저장해야 됩니다. 1948년에 완공된 마야크 제처리 공장은 소련 최초의 대규모 핵연료 제처리 공장입니다. 이곳은 주로 군사용으로, 그러니까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소련의 과학자들은 이 제처리 공장의 안전이나 환경, 방사능 오염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소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소련은 처음에는 이 방사성 폐기물들을 최대한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방패물을 저장할 곳이 없게 되니까 1948년 12월부터 51년 10월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전부 다 퇴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퇴차강은 방사능에 오염됐고 오비강을 통해서 북극해로 빠져나가면서 이 일대가 모두 오염됐어요. 소련은 나중에서야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야, 이거 겁나 위험한 거였네. 생물이고 공기고 물이고 뭐고 이 생태계가 다 작살나는데? 이미 엎질러져 버린 방사성 폐기물, 소련 당국은 대책을 내놓는데 카라차이 호수는 다른 강과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은 이 호수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는 원래 해왔던 것처럼 대차강에 흘려보냅시다. 소련 이거 완전 미친놈들 아니야? 결론이 뭔가 이상하죠? 자, 이렇게 카라차이 호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소련은 이곳에다가 방사성 폐기물을 최소 5년 동안 버려왔고요. 아름다웠던 이 호수는 소련 공식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되어버립니다. 1953년 비밀 핵무기 제조 도시 오조르스크에 액체 방사성 폐기물 보관시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1957년 9월 29일 현지 시간 16시 22분 보관시설의 냉각장치가 고장나는 바람에 방사성 폐기물의 온도가 오르다가 결국엔 폭발해버리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해도 방사성 붕괴 과정에서 고열이 방출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냉각해주지 못한다면 탱크가 부풀거나 찌그러지거나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액체 방사성 폐기물은 고온에서 증발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냉각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냉각 시스템이 고장난 지 1년이나 됐는데도 끝까지 이걸 안 고치고 있다가 결국엔 폭발하고 맙니다. 이 탱크 하나에만 약 80톤가량의 고준위 폐기물이 저장돼 있었고 여기서 TNT 약 100톤에 달하는 비핵 폭발이 일어나면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습니다. 이 폭발이 얼마나 강했냐면 무려 160톤이나 되는 콘크리트 뚜껑이 25m나 날아갔다고 해요. 이 폭발로 주변 다른 탱크와 시설에도 파손이 일어났죠. 누출된 방사성 물질 일부는 마치 구름처럼 2km 높이까지 떠올랐습니다. 주변에서 폭발을 목격한 주민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착각했을 정도의 강력한 폭발이었다. 하늘에 분홍색과 하늘색의 이상한 빛이 나타났다. 첼랴빈스크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마치 오로라처럼 강렬한 붉은색, 희미한 분홍색, 연한 푸른색의 빛이 남서쪽, 북동쪽 하늘 상당 부분을 덮었다. 자, 이렇게 주민들의 증언이나 신문만 봐도 폭발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감이 올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방사성 폐기물 보관시설이 폭발할 때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폭발 당시 피해자는 없었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벌어지는 일입니다. 소련은 사고가 일어난 즉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련 당국은 긴급 회의를 여는데 아니 이거 어떡합니까? 당장 시민들 대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무 미쳤습니까? 전 세계에다가 우리 핵무기 만들고 있어요. 광고라도 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그럼 어쩌실 생각입니까, 동무? 안타깝지만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려면 인민들의 피해는 감수해야 하오. 결국 소련은 비밀 핵무기 도시의 존재가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소련 당국의 이런 선택은 소련 인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날 뿜어진 방사성 물질의 양은 무려 200만 퀴리.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 리틀보이에서 뿜어져 나온 방사성 물질의 양하고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죠. 폭발 이후 방사성 구름은 북동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렇게 폭이 5에서 10km, 길이가 대략 300km 해가지고 약 800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이 모두 오염되고 맙니다. 이 지역에만 무려 27만 명의 소련 인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방사선에 피폭되고 말아요. 이 지역은 현재 동우랄 방사성 흔적 EURT라고 불리면서 출입 금지 구역이 됐습니다. 소련 당국은 이곳에서의 그 어떤 활동도 금지시켰고 경제활동, 자연물 채취까지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시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건 무려 일주일 후 이때 오염지역에 살고 있던 1만 명의 인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물론 소련 당국은 사람들에게 대피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숨겼습니다. 그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을 뿐 그 이상의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죠. 한편 소련의 비밀주의로 소련 인민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들은 얼굴, 목, 손과 다리같이 공기 중에 노출된 피부는 마치 허물처럼 벗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병이 자기 자신 말고도 주변 이웃들이 전부 다 걸리는 걸 보고는 패닉에 빠졌어요. 하지만 소련 당국은 이 사태를 보고도 완전히 모른 채 했죠. 소련 당국은 키시틴 폭발 사고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사고로 무려 4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최소 200명 이상의 사람들은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서방 국가는 소련의 움직임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저 새끼들 뭐냐? 왜 갑자기 주민들을 통째로 대피시키고 난데없이 무슨 자연보호 타령? 저놈들이 자연을 보호할 놈들이 아닌데? 또 이때 소련은 키시틴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 주변에서 식물, 동물,
그리고 전체적인 생태계에 방사능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야, 저것들 봐라. 갑자기 방사능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야, 쟤네 뭔가 분명히 터졌네. 한편 미국도 이미 1957년에 소련의 키시팀 방패물 폭발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 사실을 알고도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미국이 한창 원자력 산업을 키우고 있었던 때라서 혹시라도 미국 안에서 원자력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질까봐 이 사실을 숨겼다고 하죠. 미국은 이 정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풀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방사능 수치가 어느 정도 낮아졌을 때 소련은 깊은 땅굴이나 구덩이를 여러 개 파가지고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파서 이 구덩이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죠. 소련의 키시팀 폭발 사고는 국제 원자력 사고 척도 6단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7단계 사고를 기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이어서 세 번째로 끔찍한 원자력 사고이자 유일한 6단계 사고입니다. 소련은 키시팀 폭발 사고를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조레스 메드베데프라는 소련 출신의 생물학자가 우랄의 원자력제를 출판하면서 소련의 원자력 사고를 폭로했죠. 국제사회는 메드베데프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결국 소련은 1989년에서야 과거에 키시팀 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정했고 1990년 키시팀 사고 관련 기밀을 해제하고 일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소련은 무려 33년 만에 사고에 대해서 시인한 거죠. 마야크 재처리 공장에서 일어난 원자력 사고,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1968년 12월 재처리 시설에서 일하던 한 작업자가 실수로 플루토늄 용해물을 잘못된 통에 집어넣었어요. 이때 갑작스럽게 빛과 열이 발생합니다. 방사성 물질이 임계치에 도달한 거예요. 이때 시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는데 교대 책임자가 다시 건물 속으로 들어가더니 임계 사고가 발생한 통을 열어서 이 용해물을 배수구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 큰 핵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교대 책임자는 엄청난 치사량의 방사선에 피폭되고 말았습니다. 또 배수구를 통해서 방사성 폐기물이 도시 전체로 퍼지고 말았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까 전에 마야크 재처리 시설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을 계속해서 카라차이 호수에다가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호수가 엄청 불어난 거예요. 결국 홍수가 일어나서 방사성 폐기물은 주변 지역 전체로 누출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뭄이었는데 카라차이 호수의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엔 호수 바닥의 땅이 다 보일 정도로 쩍쩍 갈라질 정도가 됐죠. 그리고 이 호수 바닥에 바람이 불면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이 사고로 호수 주변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사선에 피폭되고 말았죠. 결국 원자력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소련은 대책을 냅니다. 더 이상 홍수나 가뭄 때문에 카라차이 호수 주변에서 방사성 물질이 주변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호수 안에다가 콘크리트 블럭 10,000개를 채워넣은 거예요. 이 작업은 1978년도에 시작해서 무려 8년이나 걸렸고 그만큼 들어간 예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고 나서는 좀 어땠을까요? 그래도 현대 국가니까 러시아가 안전에다가 신경 좀 썼겠지? 는 개뿔. 2011년 12월 24일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마야크 재처리 공장은 아직도 방사성 폐기물을 계속해서 강에 흘려보내고 있다. 진짜 미쳤죠? 러시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진짜 이해 안 가지 않아요? 애초부터 호수나 강에다가 방사성 폐기물을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여기다가 폐기물을 때려 부어가지고 생태계 박살나고 사람들도 죽어나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결국엔 전부 다 돈 좀 아끼자고 이러는 건데 생태계 작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더 큰 비용이 드는 거 아닌가? 마야크 재처리 공장 주변에서는 이렇게 원자력 사고, 방사성 폐기물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고로 약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것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희생자들보다 20배나 더 많은 거예요. 마야크 재처리 시설 테차강 카라차이 호수 주변은 세계 최악의 방사능 오염 지역이 됐습니다. 카라차이 호수에는 현재 444경 베크렐이나 되는 방사성 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누출된 방사성 물질하고 맞먹는 수준이죠. 이 지역에 가자마자 사망할 수도 있는 엄청난 양이에요. 이 때문에 호수 주변 2km까지는 접근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호수의 방사성 폐기물이 지하수를 타고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키시팀 사고 당시 오염된 EURT 지역은 아직도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바로 이곳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향에서 이주해야 됐고 직업을 잃고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진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잃어버린 직업,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가족에 대해서 국가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국가는 주민들의 모든 요구를 묵살하고 아직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마야크 재처리 공장은 지금도 핵물질 생산, 핵연료 재처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들은 불법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